반갑습니다. 홍정근 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 선물에 대해서 강의를 한 지가 벌써 몇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는지 기대를 하면서도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쉽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추세 그리고 기술적 지표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런 가르쳐드린 추세나 지표들을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이제 걱정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제가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한 서너 시간 정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한번 이렇게 모의로 직접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와 과정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가장 중요한 게 투자를 하실 때는 많은 기술적 지표들도 물론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적 지표들은 추세를 따라가면서 판단하는 종적인 역할로 그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를 한번 보시죠. 제가 보시는 것처럼 자, 주된 것은 뭐를 따르라? 추세를 따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실 때 나름대로 많이 참고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계시긴 하겠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추세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진입과 청산을 하게 하는 좋은 기준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투자를 할 때는 뭐를 중시하시라고? 추세. 이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능하면 추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루 정도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려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여기를 보시죠. 주는 추세인데요. 추세를 기준으로 하되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야 될 게 뭐냐?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보조 지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기술적 지표들이 참 많죠. 이 기술적 지표를 뭘로 사용하라? 종으로 사용하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잠깐 할게요. 해외 선물을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기술적 지표, 즉 보조 지표를 가지고 종된 역할을 사용하면서 게임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 보조 지표를 이렇게 가지고 좋은 견해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보조 지표를 자기 나름대로 이게 좀 응용을 하셔요. 응용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비기다. 비밀병기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이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였고 또 그거를 가지고 그분은 충분히 많은 수익을 발생케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물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한두 개의 기술적 기표를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을 강의하면서 다양한 보조 지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응용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려 왔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2020년 6월 15일입니다. 자, 오늘이 17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가 직접 모의 투자를 한 결과와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이익은 언제든지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과정이 참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6회를 내가 지니까 청산을 하였는데 그 중에 5번을 손실을 보고 1번을 이익을 아주 많이 봤다. 이런 것은 좋은 결과, 좋은 과정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뿐만 아니라 뭐도 과정도 여러분들이 항상 중시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6월 15일이라고 2020년 6월 15일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죠. 요 날 한 2~3시간 제가 하였는데 수익의 결과가 원래 이제 보시는 것처럼 2,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수수료로 빠진 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빠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00만 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100만 원이라고 하는 자 이게 여러분 2~3시간 해서 2,1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모의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성공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보다 보면 이렇게 어떤 분은 그 4억 정도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8억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한 4억 정도 이제 마이너스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4억을 갖고 하셨는데 이분이 1년에 연수익이 400% 정도를 올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400%면 4억 갖고 시작하셨다고 하면 16억이죠. 그 다음 해에는 64억. 다시 그 다음 해에는 256억. 계산도 잘하죠. 이런 정도로 수익을 많이 올린 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해외 선물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외국의 사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하는데 이 1억을 가지고 연 2000%의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2000%가 아니라 200%만 수입을 올려도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000%의 수익을 올리면 1억에 2000%면 몇 억이 되는 겁니까? 이거 뭐 2000억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써면서도 갑자기 행복해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진짜 가능할까? 저는 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외국의 사례는 이런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혼자 해외 선물을 해오면서
꿈을 키워보았습니다. 나도 이런 경제 이루고 싶다는 생각?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그 다음 문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하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분명한 건 목표가 명쾌하게 설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보았는데 이 목표를 뭐 그렇게 거대하게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500%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500% 이거 맞나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리가 아니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때부터 많이 들기 시작한 시절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1억이면 500%면 5억인가요? 5억이죠? 5억인가요? 네, 아니 100%가 1억의 100%가 1억을 버는 거니까요. 500%면 5억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이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참 이거만큼 세상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 어느 때는 절망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왜 절망을 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절망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장이기도 하지 않을까. 저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 연 500%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입증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어떻든 하루에 2,1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붉은 색깔로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수익의 발생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거는 수익을 발생시킨 것이지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이제 파란 걸로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는데 한 번도 손실이 나오지 않지 않나요? 이런 정도는 실력이 있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요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한 칸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만큼 할 때까지 손실을 한 번도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수익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한 번도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즉 3페이지에 걸치도록 계속적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자, 이런 거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찾기까지는 누구든지 이제 시간을 필요로 할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어느 때는 저녁에 뭐 밤 늦게까지도, 그리고 어느 때는 일요일도 끊임없이 이런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고.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런 정도 하면 그래도 전문가답지 않냐라는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저 히딩크 축구 감독께서 4강까지 올랐는데도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셨죠? 저는 제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공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면서도 내가 이 분야가 부족한데 그럼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영역들이 아직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공부를 하시는 뭐 우리 제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느 때 벌써 공부하다 말고 실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 그다음에 직접 이렇게 실전을 하시는 모습,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 기쁘죠. 근데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다 잘 되셔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3폐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랬더니 요 3폐지를 채우니까 그게 2,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것이죠. 이 정도 어떻게 할 수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드릴 테니까요. 자, 부디 잘 들으셔서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죠. 지금 여기는요, 6월 15일 날 11시 20분 구간이에요. 11시 20분.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항생 아니면 S&P 500, S&P 500 이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지금 제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를 보면 하루 종일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요까지 갔습니다. 요게 마무리되는 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480틱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까지가 하루 종일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건 어디까지 했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은 요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실제 제가 진행한 것은 요까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요까지 하면서 제가 들어간 게 크게 들어간 거는 6회 정도. 6회 정도 이제 크게 들어가서 수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하였을까? 자, 누구든지 그날 이제 진행이 되면요. 진행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까? 이게 궁금하시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가장 먼저 이게 이제 상승으로 와서 하락으로, 자, 요게 이제 상승해서요. 이렇게 하락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변경 또는 변곡. 자,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저는 일반적으로 변경이라는 편안한 용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 영역은 모르는 미래의 영역이잖아요. 요게 미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 이게 480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양하게 이제 기준들을 찾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480을 추세로 보고 많은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미래 영역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하시죠? 자, 어떻게 펼쳐질까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보고 그 예측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뭘까요? 바로 다이버전스의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가 바로 응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서
상승합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하락 아니면 횡보 정도, 하락 아니면 횡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요까지만 하면 명확하게 하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은 제가 분명히 480틱을 가지고 추세로 보고 저는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요까지 가는 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예측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걸 잠깐만 한번 지워 볼게요. 지우면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갔는데요. 보통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안. 그러나 상승이 계속 지속되는 2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때 하락으로 갈지 상승이 지속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차트의 형태를 잘 보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차트가요. 예를 들어서 이 차트가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이러면 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면 점점 요렇게 자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막판에 한 번 정도 올렸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10의 균형이 상승해서 자 평행의 모습으로 갑니다. 이럴 때는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거의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다이버전스가 자 가격은 상승인데 하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하락이라고 하면 자 추세가 앞으로 하락으로 간다고 하면 하락 추세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전략이 고점 매도 전략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게 고점만 기다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을 짜보죠. 이게 하락 추세라는 걸 먼저 이제 감을 잡고요. 그럼 가실 때 보는 것처럼 하락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여기처럼 상승 하락 다시 이런 형태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상승과 하락의 모양새는 나타난 후에 아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상승이 됐을 때 하락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요게 최고 고점인가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죠. 요게 최고 고점이야. 요거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저도 이런 거 분석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다가 제가 예측한 거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될 때 그 뿌듯함 아시죠? 네. 물론 이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다가 정말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고 너무 빨리 이런 쪽에 뛰어드셨다가 혹시라도 손실을 보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신중하게 항상 한 템포씩 느리게 그렇게 이제 가 보시도록 하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리할게요. 그러면 고점에서만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죠. 그러면 고점에서만 매도 전략으로 한 거잖아요. 매도 전략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파란 네모칸이 이제 한 번 정도 매도 치고 수익을 남기고 청산에 나오면 되겠죠. 자, 올라갑니다. 상승하는 거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추세가 뭐인 경우? 하락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에서만? 고점에서만 진입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저점도 매수하면 수익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에게 투자 대상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고점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있죠. 하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자신감이 자꾸 생겨서 한번 해봤어요. 뭘 했는가 하면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요 영역에서 요 영역까지 이게 480틱이기 때문에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이걸 30틱으로 보면 이게 만약 1cm라고 하면 16cm 길이거든요. 이거 30틱에서 보면 이게 16cm라고 하면 그 20cm 가까울 만큼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 영역만 잠깐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즉 진입을 하고 청산을 욕심 부리지 말고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수익을 남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영역을 하시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항상 자 이렇게 고점에서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자. 자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수익을 내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죠. 요게 240칙 차트인데요. 제가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진행하실 때 자기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즉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는 480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게 절반 되는 틱이잖아요. 자, 240틱을 봤습니다. 다시. 그랬더니 먼저 240틱에도 전반부에서 봤던 것처럼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를 봅니다. 또 하나를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240틱보다 더 작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왜 작은 틱을 자꾸 보고 있을까요? 480틱을 추세로 하였으면 그것만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60틱, 240틱 이런 걸 왜 자꾸 볼까요? 이런 거요. 짧은 기간에 움직여지는 것은 짧은 틱에서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60틱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잠깐 보세요. 이렇게 상승했죠. 근데 여기를 보면 하락하잖아요. 그 말은 짧은 틱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것도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틱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뭐 하기가 쉽다? 진입 시기를 정하는 게 쉽죠. 작은 틱은.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하니까 뭘로? 매도로 진입하면 되죠. 그 말은 작은 틱을 통해서 최고점을 신속하게 찾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매도라는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틱을 가는 것이죠. 여기는요, 나중에 여기 이렇게 고점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사실은 자, 여기를 요렇게 한번 이어보시죠. 여기서 요렇게 해보면 전체적으로도 다이버전스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런 거보다 아까처럼 자,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요것도 고점이고 요것도 고점이죠. 그런데
여기는 기울기가 한 45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면 여기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렇게 보면 기울기가 한 15도나 될까요? 즉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드디어 상승해서 하락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완만한 점에서 뭐가 생기면,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락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에 제가 다시 얘기하는 대로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파라볼릭이죠. 파라볼릭 또는 파셔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라볼릭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점 두 번째 나타날 때 이때를 매도 진입 시점으로 찾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파라볼릭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여기 보시죠.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잖아요. 그죠? 이게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하는 기술적 지표인데요. 그 어느 때 스토캐스틱 파스트라는 기술적 지표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빨라. 그래서 정확하게 저점과 고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슬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적었습니다. 다만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요거를 양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양운이 생기면 가매수 현상이라고 봅니다. 너무 많이 샀으니까 그 다음은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되겠죠. 예. 그 점이 이제 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이제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대충 하락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가점, 여기에서 지금 매도 진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이동평균선에서 5일선이, 이게 이제 까만 선이 5일선인데 이 5일선이 21선이 빨간 거예요. 요거를 드디어 통과해야 안 해요. 요거 통과하면서 다시 61선을 통과해야 안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도 진입하고 나서 드디어 안정기에 도달합니다. 즉 21선 통과하고 보통 61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61선을 통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저항을 받죠. 오히려 밑으로 내려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상당히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동평균선에서 저는 중요한 걸 이제 61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거보다 21선 역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니까 21선 통과하고 60선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자, 매도하고 나서 빨리 청산을 하지 말고 기다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한참 내려온 다음에 청산을 하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분야에서 요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마무리를 일단 합니다. 자, 보시죠. 이거를 이제 종합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결론은 뭐냐? 모든 내용에서 전부 뭐라고 예측을 한다? 하락으로 예측했다는 것이고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종합해서 그리고 하락으로 갔으니까 매도 진입을 통해서 아까 같은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거를 뭐 그대로 갖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매도만 매도, 매수만 매수, 진입하는 요건,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2시 30분입니다. 역시 6월 15일 2시 30분인데요. 자, 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고점에서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나점을 기준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나점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 나점에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으로 갈 것인가? 요게 이제 갈림길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내려간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면 아까처럼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장애가 없겠죠. 자,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요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날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랬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어제와 이게 이제 어제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입니다. 오늘을 보면 어떻든지 간에 여기 다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서부터도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즉 어제 오늘 이틀을 합치면 결론. 자, 이틀간 자, 추세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 하락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갈 공산이 큰데 이거는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여기서 작은 흐름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즉 미세하지만 요 자차만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쭉 빠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를 근거로 해서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제가 원래 이까지는 얘기를 좀 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다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드리곤 하는데 보시죠. 여기하고 여기를 이어보면 요게 옆으로 행보를 이루고 있죠. 요걸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합니다. 평행선을 가고 있다. 근데 이제 평행선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다시 다이버전스가 생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이게 지금 평행선에서 다이버전스가 생긴다는 것은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하락한다고. 근데 아까 전체 추세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추세도 하락이었는데 작은 공간에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그전 어떻든 지금부터는 하락으로 갑니다 라고 예측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라고 저는 읽는 거죠. 다시 뒷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물론 뭐 파라볼릭도 생기고 이렇습니다만은 제가 할 때 아까 얘기하는 이동평균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동평균선에서 여기 파란 선이 이게 60일선이거든요. 요게 며칠 선을 통과해? 60일선을 드디어 통과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제가 그 얘기했죠. 60일선이 내려오려고 할 때는 못 내려옵니다 라고 막 밀어준다고요. 그래서 자, 선을 이렇게 그어서 요 위까지는 지지선으로였죠. 그러다 이게 드디어 통과를 해버려. 통과를 해버리면 드디어 통과한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오게 막아버리죠. 그때부터는 뭘로 바뀐다고? 저항선으로 바뀌는데 드디어 60일선을 딱 통과했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하잖아. 봐요. 길게 쭉. 그렇죠?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길게 쭉 내려옵니다. 이러면 하락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해도 상승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부터는 마음 놓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제 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도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엄청 강하죠. 요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기울기가 거의 45도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자, 상승하라 이렇게 가는데 보시는 건 좀 평행으로 바뀌죠. 이 말은 상승의 힘, 아니 하락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요렇게 평행으로 가기 전에 나는 빨리 뭐하고 빠져야 돼? 청산하고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까지 예를 들어서 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겁난다. 어떤 분은 돈을 잃을 때는 많이 잃는데 돈을 좀 따면 그 좀 따는 거를 또 잃을까 봐 불안해서 얼른 끊죠. 이런 분들은 평생 동안 수익을 남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죠. 수익을 남길 때 충분히 남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충분히 남기는 기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기울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거의 45도 가깝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조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는 했지만 못 올라가잖아요. 계속 떨어지죠. 그러나 여기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러면 기울기가 많이 완만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만해지기 전 어딘가에서 청산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도움이 좀 되시나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그동안 혹시라도 선물하시다가 이 소대가 생기신 분들 희망을 좀 가지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로 나는 여기에 자신이 없어서 근데 돈은 이런 건 너무 많아. 그래서 도움을 쭉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 방송도 지금처럼 합니다만은 또 우리 이랠리 방송에서 주최하고 있던 공개 특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정도 예고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참여하셔서 직접 서로 함께 만나서 좋은 질문, 좋은 답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요거는 이제 파라볼릭에 대한 얘기이고요. 자, 요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좀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요게 뭔가 하면 요게 이제 작은 240틱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자, 요 봉우리를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보면 세 개죠. 세 개인데 아까 그 형태를 240틱에서 나누어 보면 이렇게 그 적은 영역을 확대해 본 겁니다. 봤더니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머리고요. 머리고 요게 뭐라고? 어깨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요게 어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헤드 앤 숄더형 이런 경우에는 요 고점이 낮아요, 높아요? 낮죠? 요렇게 진행되면 요때부터는 가감하게 내려가니까요. 편안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는 헤드 앤드 숄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득하셔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점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게 까만 선이 5일선이고요. 빨간 선이 21선이고 파란 선이 60일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60일선, 자, 21선,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요렇게, 즉, 숫자가 낮은 것이 밑에 있죠. 요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60일선의 위에 21선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 5일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정배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 가격이 하락하면 끊임없이 하락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드 크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골든 크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자 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할 공산이 크죠. 그 말은 금방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럴 때는 마음껏 매도를 쳐놓고 기다리고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때까지 마음 졸이지 말고 기다려도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익을 아까처럼 이제 많이 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마지막. 요 구간은 원래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인데요. 제가 아까 그거 있죠. 뭐 잘 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쓰잘데없는 자신감이 좀 생기나요? 그래서 잠시 잠깐 들어갔는 이거를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구간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진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두 번째, 근데 진입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진입했다 청산을 하고 나올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 사례를 보여드리니까요. 자, 따라는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죠. 다 영역인데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추세가 하락인데 여기는 지금 가격이 상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추세와 가격선이 반대잖아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추세가 하락이면 내려가는 부분만, 즉 하락하는 고점에서만 매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고점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저점이잖아요.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익을 조금 내고 그 다음부터 계속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런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 여기를 들어가면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을 좀 했습니다. 종합을 해서 똑같이 자, 상승 다이브 전선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요건을 한번 볼게요. 자, 짧은 틱에서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힘의 균형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힘의 균형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가면 짧지만 확실하게 이익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믿고 저희들이 이제 진입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어문의 끝자락이죠. 예, 요거는 이제 매도한 거죠. 너무 많이 판 거죠. 이때부터는 매수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런 요건들을 종합했습니다. 종합했고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기는 나타나는 게 모두 다 뭘로 나타났습니까?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짧게 들어갔다가 수익을 만든 다음에 빠르게 청산을 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런 영역들은 들어가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의 차트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보 구간이죠? 그렇죠? 네, 행보 구간. 이런 데는 변동폭이 큰 데는 진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영역은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추세를 따라서 투자를 해왔는데 장점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보시죠. 먼저 추세를 따라가면 투자의 위험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투자할 때 계속 내리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내릴 거라는 심적 부담감이 적죠.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잠깐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복구의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추세를 따라갈 때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익 또한 크다. 다시 짧은 시간에 수익 자체가 크게 발생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장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고맙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늘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